안녕하세요, 앵겼습니다. 이번 시간 SK 하이닉스 볼 텐데 금일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또다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갭상승 출발 이후에 장대 양봉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또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또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ASML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있었고요. ASML에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TSMC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ASML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에 대한 이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게 결과적으로 중국 관련해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중 이 비중이 20%로 축소가 됐다. 40% 이상의 비중에서 20%로 축소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왜냐? ASML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중국향 매출이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빠르게 메꿔질 수밖에 없다. 앞다퉈서 이 부분을 사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TSMC 관련해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제 또 발표가 됐었는데, 발표가 되면서 장 막판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면서 끝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멘텀이 사라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TSMC가 미 중국의 화웨이를 위해서 AI 칩을 만들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감에 따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자, 특히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었죠. 자, 왜냐? HBM4부터는 이 부분 TSMC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우려감에 따른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나서 더 큰 상승이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 안에서 나타났던 이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일부 창구 쪽에서 물량을 던지긴 했습니다. JP모간이라든지 UBS, HSBC 이런 창구에서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반면에 메릴린치를 비롯해서 CLSA 증권, 맥커리 증권, 모건스탠리까지 또 다른 외인 창구 쪽에서는 물량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이들의 창구에서 물량을 담았다.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물량을 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이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추세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10거래일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여전히 이 CT그룹을 포함해서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CLS 증권, 맥커리 증권까지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특히나 CT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오늘 흐름 안에서도 이탈한 적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이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다. 최소한 그러면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날지, 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고, 자, 이 평단가를 보더라도 작은 수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19만 원 부근에서 이 물량을 집어넣고, 자, 대기 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상 목표가를 높게 설정해서 끌고 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최소한 이들의 물량에 대한 수급적인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어떻습니까? 55만 주가량의 물량이 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 가운데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구간 안에서 외인들의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HBM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추세를 계속해서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원회로 상승만 하는 건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안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신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블랙엘에 대한 이슈, 앞으로 차세대 칩 반도체 칩인 블랙엘에 대한 이슈가 자,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최소한 140달러에서 160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160달러에서 190달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도 20%에서 40%까지 목표 주가에 대한 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면 반도체 겨울에 대한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핵심 재료를 납품을 하는 HBM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블랙엘에 대한 본격적인 생산 중에 있고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HBM 관련해서 3에 대한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8단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쪽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단 관련해서도 자, 결과적으로 자, 하반기에 엔비디아 최초로 공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HBM3에 대한 소비 점유율이 8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성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삼성전자 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HBM3에 대한 퀄 테스트 사실상 불발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서 HBM4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년 동안에는 이러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3분기의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다.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반도체 봄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작년에 8%에서 올해 21%로 내년에는 30%까지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하이닉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 효율에 있어서도 하이닉스가 타 기업 대비해서 8배가량 높다라고 하죠. 자, 보시면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8배가량 효율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수급적인 요인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최소한 이들의 수급적인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단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전에도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외인들의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물량 매집을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15만 원에서 16만 원대 접근하셨던 분들 20만에 가까운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20% 이상의 상승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만 써서 문장도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오늘 너무나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계실 텐데 절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가격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H뱅 관련해서 이슈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장 마감했기 때문에 자, 주말간에 빠르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자,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유한양행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미리 매집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여러분들 늦지 않게 우리가 또 급등 전에 우리가 매집하고 있어야 되겠죠. 급등할 때는 또 추격 매수하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엇박자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놓고 급등할 때는 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